네, 안녕하세요. 김정호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26일이네요. 4월 26일. 네, 한 일주일 됐네요. 일주일 전이 바로 4월 19일, 4.19 학생의거가 있었던 날이죠. 네. 요즘은 4.19를 혁명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칭을 바꿔서 부릅니다. 근데 저는 혁명 하면은 뭔가 세상에 변혁이 와야 되는데, 어, 4.19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그 대한민국 사회가 큰 변혁이 왔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명이란 말을 좀 쓰는 게 좀 불편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여전히 제 뇌리 속에 들어있고 입에 밴 학생의라는 표현을 저는 쓰는데, 물론 그거에 이제 불만을 가진 분들은 네가 뭔데 그런 식으로 부르냐라고 얘기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4.19 학생의거에 의해서 이제 어,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죠.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한 날이 바로 오늘 4월 26일이 되겠습니다. 1960년 4월 26일이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 하야. 1950년대 후반이 되면서 이승만 정권의 독재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민주주의 욕구가 높아졌다. 예.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한 시간이 12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12년 집권한 것을 갖고 독재라고 얘기하는 거 어, 사실 좀 듣기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보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독재 체제가 수도 없이 많거든요. 과연 이승만 정권을 독재 체제라고 불러야 되느냐? 저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이승만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독재자 이런 이미지가 사실이었는데 그건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 세대만 하더라도 이승만 하면 독재자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았거든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백년 전쟁이라는 영상을 좀 이제 잠깐 봤는데 워낙 그 좌파 빨갱이들이 만든 그 영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몇 번 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보다가 간뒀어요. 정말 그렇게 부정을 해야만이 이 자기네들이 긍정이 되는 그런 구류들이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영상이기 때문에 그걸 시청할 값어치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서 보다가 간뒀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기를 느낀 이승만 정권은 부정선거를 감행하고 이는 범국민적인 독재 정권 타도 항쟁을 촉발을 시켰다라고 돼 있네요. 어, 이때 당시에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어, 대통령으로서 확정이 된 상태였죠. 왜냐면 조경옥 박사가 출마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어, 무투표 당선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부통령 선거가 문제였죠. 부통령 선거를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이제 발췌개헌이 문제가 됩니다. 어, 대통령과 어, 부통령이죠. 그거 그 사실 이게 미국의 제도를 보면 런닝메이트라고 해서 같은 당의 당원을 런닝메이트로 삼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그 일을 이제 승계받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나라는 발췌개헌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그 헌법 구조를 갖게 됐어요. 대통령과 부통령이 당이 달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정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상당히 또 다른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정선거가 이제 그때 이제 감행이 됐던 거죠. 그야말로. 자, 어찌됐든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또 다른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4.19 학생의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불러왔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 경과를 한번 볼까요? 53년 6.25 사변이 종식되고 휴전협정이 조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956년 4.4.5의 개헌으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3선을 했죠. 그래서 3, 40, 12년 한 거예요. 그리고 4년을 더 보장을 받았던 겁니다, 이때. 그런데 이제 1960년 3월 15일 날 부정선거가 이제 일어났죠. 자, 4.19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한 달 전에 실시된 3.15 부정선거가 그 도화선이었다. 예, 뭐 맞는 말입니다. 제4대 정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자유당 대통령 후보로 4선을 노리는 이승만이 그다음에 부통령 후보로는 이기붕이 출마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1958년 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었다. 글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여도야촌 그래갖고 어, 야도여촌인가요? 네. 그 하여튼 이 도시 지역에서는 그 이제 야권이 이제 강세였죠. 저 때도 그런 그 이제 성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갑작스런 죽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사선 연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고 사선이 된 거죠. 말하자면 무투표 당선이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3.15 선거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요. 3월 15일 날 이제 치른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야당 참가인 매수와 테러 투표함 바꿔치기. 이거 요즘 많이 그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는 사실 아날로그죠. 그야말로 종이장 위에 도장 찍은 거를 쭉 찍은 그 투표용지를 갖다가 이제 놓고 하나하나 손으로 세 갖고서 이제 수개표를 해 갖고서 이제 당선자를 가리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요즘같이 그 디지털 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얘기예요. 마산을 비롯해 대구와 부산, 서울 등 대도시 곳곳에서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선거 당일 마산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서를 습격하는 과정에서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 더구나 4월 11일 체류탄을 맞고 숨진 고교생 김주열 군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이 됐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4.19의 도화선이 된 거죠. 4월 18일 이승만 정권이 동원한 정치 깡패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 시위를 벌린 뒤 학교로 돌아가던 고려대 학생들을 구타했다. 음, 참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사실 그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4월 19일 고려대생 피습 사건의 자극을 받은 서울 지역 대학생들이 일제히 걸기하면서 항쟁은 절정에 다다랐다. 그다음에 시대 일부는 반공청년단위는 반공회관과 기관지인 서울신문사에 불을 지르고 내무부 시경찰국 이기붕의 사택 등을 공격을 했다. 이때 한무리 시위대가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를 향해 나아가자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사격하면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 예. 여기서 문제는 어, 시위대를 향해서 실탄을 사격했다라는 게 사실은 문제죠. 뭐 그 실탄에 의해서 시위대의 그 시위를 벌리는 시민과 학생이 이제 어, 사망을 했다라는 게 이게 이제 큰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노동자 61명, 고등학생 36명, 무직자 33명, 회사원 10명, 대학생 22명, 국민학생과 중학생 19명, 기타 5명 등 186명의 시민이 사망을 했다. 그리고 부상자도 6,026명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서 4월 25일 날 서울을 중심으로 27개 대학 교수 258명이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모여 시국선언문을 발표를 했다. 어, 대통령과 여야 의원, 대법관 등이 부정선거와 유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라. 재선거를 실시할 것 등의 주장을 담은 14개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며 평화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다음날 대대적인 또 시위로 발전이 됐다. 이제 그러면서 4월 26일 날 주한미 대사 메카나기가 성명을 발표했죠.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해야 될 날이라고 밝혔다라고 이제 주한미 대사 메카나기가 그렇게 성명을 발표를 했네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마침내 이승만 대통령은 이날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야말로 이제 사저인 이화장으로 이제 어, 대통령 승용차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이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이로 망명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망명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그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자, 어찌됐든 외무부 장관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이 됐고 여당인 민주당이 전국을 주도하게 됐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다음 자유당과 협력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등 권력을 장악하는 데 집중을 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 학생들이 국회 예산과 총선 즉각 실시, 경찰 발포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5월 초중까지 시위를 이어갔다고 돼 있네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시위를 하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저 때는 저는 그냥 어린 나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에 저희 집 앞에 그 이제 신장로가 이제 있었는데 학생들이 뭘 들고 이렇게 막 지나갔던 게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근데 그게 4.19 때였는지 5.16이었는지 그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여튼 학생들이 뭔가 열을 져갖고 지나가면서 뭐 현수막을 들고 뭐 소리치고 구호 외치면서 지나갔던 그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허정과도 정부는 내각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에 따라 7월 29일 날 총선을 실시를 했고 결과는 민주당이 승리를 했네요. 자, 이에 따라 8월 23일 날 한민당계인 민주당 구파와 윤보선이 대통령에 선임이 되고 민주당 신파인 장면이 국무총리에 임명이 됩니다. 자, 이 무렵 인도와 쿠바 등 제3세계 혁명에 관한 정보가 대학가에 들면서 민족주의 발언과 함께 통일 논의가 활발해졌다라고 됩니다. 글쎄요, 참 1950년에 6.25 사변이 일어났는데 이때가 60년이니까 6.25 발발 10년, 종전이 아니라 휴전 7년이 지난 경과한 시점인데 아, 좀 저 통일론이라는 게 저는 아직도 참 풀기 힘든 그런 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에 따라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남북교류론 등 다양한 통일안이 이제 제시가 됐다. 이듬해 5월에는 민통년 대의원대회가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하는 결의문을 채택을 했고 그래서 오라남으로 가자북으로 한국 문제는 한국인 손으로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에 믿지 말자 등 구호가 나왔다. 네, 소련에 속지 말고 소니까 또 미국을 믿지 말자 미니까 참. 자, 어찌됐든 후에 오는 문제는 또다시 우리가 다뤄볼 그런 문제들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저러한 그 배경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한 날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이 이제 나왔었죠. 그때 국민이 원하면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 직접 그 이승만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하야 연설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하야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의 원인이 그렇게 단순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일단 발췌개헌의 모순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우남이라는 노정객을 너무 부려먹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 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연배였으면은 정말 음, 일선에서 물러나서 편안하게 쉬어야 될 그런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정점에 있었는데 그게 권력에 탐을 부려서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참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 그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해드리지 못한 그 역사의 흐름도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남은 여생을 쉴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정쟁으로 허송세월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망명을 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그 노 정객이 피곤한 몸과 마음을 달래려고 그 젊은 시절에 회한이 녹아 있는 미국 하와이에 잠시 쉬러 갔던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그걸 망명이라고 써댔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안타깝지만은 어 1년 뒤에 발생한 5.16 군사혁명, 그 5.16 군사혁명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의 귀국을 허용하지 않았죠. 정통성 논쟁에 휘말릴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하게 됩니다. 결국은 후남 이승만 대통령이 주검이 돼서 돌아왔죠. 지금은 현충원에 잠들어 계십니다. 예, 제가 어, 지난 그 설 명절 때 다녀와서 참배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호남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을 떠나서 흙으로 돌아가시는 날 기록을 보면 서울 시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장사진을 이루고 통곡의 눈물바다였습니다. 그 대통령을 떠나보내던 그 국민의 마음이
그러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대통령이 다시는 이 땅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이 이념 투쟁의 대상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년 전쟁이라는 영상에서 그렇게 헐뜯고 욕하고 씹어대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 정말 참 우리 민족의 잔인한 일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어찌됐든 4.19가 발생이 되고서 일주일 뒤인 1960년 4월 26일 오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내놓은 그 하야한 그 날이 바로 오늘인데 그에 대해서 그 배경을 한번 쭉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